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12월 4일 개각으로 인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동산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그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가 없고요. 규제에 대한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2731로 2700을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10년간의 그런 박스권을 드디어 탈출을 했고요. 그 가장 큰 주된 이유는 한국이 4차 산업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파죽지대 한국 증시 동학개미의 외국인도 랠리 동참, 아직 사고 싶은 주식이 많다. 네. 그래서 골드만에서 한국 주식 지금 투자할 때라고 하고요. 현대차 포스코도 연 고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모두가 미래형 영역에 속해 있다. 네. 그리고 코스피가 3천 돌파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래형 영역이란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4차 산업 강국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년에 코스피가 3,500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듯이 환율은 1,000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900대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파이자 백신 원료 부족, 이달 공급량 절반으로 축소가 된다. 이제 화이자로 인해서 미국과 영국이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접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네. 늦어도가 아니라 이르면이죠. 네. 어제 신문에는 한국 백신 접종이 내년 2분기 4, 5, 6월이라고 하죠. 네. 그때에서야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참 그것만으로도 참 속이 터졌었는데 오늘 기사에서는 아예 그 이후인 내년 7월 이후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굉장히 안타깝고요. 내년까지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견딜 수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 D램 현물가 이달 들어 반등, 큰손, 구글, 아마존 구매를 재개한다. 시기에 따라서 D램의 수요가 많이 늘고 줄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은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필수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8조 원의 세수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18조를 초과하는 엄청난 세금이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것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큰 조세 저항에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 단계에서 세금을 매겨야지 보유 단계에서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커다란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자, 3대 엔진 장착한 현대차 20만 원 탈환 눈앞에 있다. 자, 실적, 전기차, GBC의 악재 해소. 이 세 가지 엔진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2014년도에 25만 원까지 도달했던 주식이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19만 원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최저점에는 6만 5천 원이었으니까요. 네. 몇 달 안에, 네. 1년 안에 뭐 3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자,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대차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전기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는 전기차, 수소차, 모빌리티 회사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숲이 앞마당 공원인 아파트가 뜬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공원에 지어지는 이런 아파트도 좋지만, 네. 기존에 공원이 있는 기존의 아파트들도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부동산 실패로 장관을 바꿨으면 정책 기조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전 장관이나 이후 장관이 정책 기조가 같다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 세력의 탐욕으로 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 새로운 국토부 장관도 정책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김수현이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2700 돌파, 세계 증시에서 가장 핫하다. 네. 자, 그래서 올해 그 연 저점 대비로 해서 주요 국가의 증시 상승률을 보니까 한국이 87%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차 산업 강국이 미국, 중국, 한국, 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영국 주식들이 상승을 했는데 한국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 이유는 4차 산업 때문입니다. 자, 김현미 장관 교체 발표 후 건설주가 일제히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그간 건설사가 극심하게 일감이 없었다는 반증이 되고요. 그리고 장관 교체가 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공급을 그렇게 강력하게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집이 싸 보여서 다시 매수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서울 아파트라고 해도 강남이나 마영선 같은 고가 아파트는 아닙니다. 네, 중저가 아파트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안 오른 과천. 네, 결론은 공급이다. 네, 과천을 보면 네, 공급이 답이다 그런 뜻이죠. 네. 자, 3기 신도시 이외에는 지금 공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앞으로 최소 6년 후에 입주가 시작이 되고요. 3기 신도시는 모두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남부에는 3기 신도시 공급이 없습니다. 자, 24시간 완전 자율학습하는 AI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휴머노이드를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네, 인간을 앞서게 되겠죠.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집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월세 올려 세금 내겠다. 결국 세입자 부담되는 보유세 폭탄. 네. 자, 이것은 결국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내게 된다는 그 공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선투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규반 수업이 있어서 유튜브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